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반도체 산업에서 후공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칩렛입니다. 계속해서 칩렛 기술이 확대 도입되면 분명히 이 기술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수혜 기업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수혜 기업 중 일부를 먼저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칩렛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커다란 고성능 칩을 조각을 내서 칩 조각 따로 만들고 칩 조각 따로 만들고 조각 내서 따로따로 만든 뒤에 다시 잘 이어 붙여서 큰 칩으로 완성하자. 요 개념이 칩렛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이 작은 칩 조각들을 만드는 기술은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반도체 공정들을 이용해서 작은 조각들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칩렛에서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작은 칩 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작업이 새롭게 대두가 된다. 그래서 이 붙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칩렛은요, 분명히 커다란 칩을 쪼개서 만드는 것이 핵심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쯤에서 제가 꼭 항상 받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칩 조각들을 이어 붙이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그 기술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요,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수많은 칩들을 기판 위에 붙이는 기술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칩렛은요, 기존에 붙이는 기술들이 최대한 확대 응용되는 것이고 일부나마 새로운 기술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붙이는 과정에서 무언가 수혜 기업이 나타날 거야. 그런데 이 붙이는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기술을 끌고 오는 거라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는가? 바로 완전히 생뚱맞은 새로운 기업이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수혜를 입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칩렛은 어떤 칩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바로 고성능 칩을 만들기 위함이죠. 특히 고성능 칩일수록 계속해서 칩의 크기가 점점 커져야 하는데 이 칩의 크기가 커지면서 또다시 수율이 떨어져. 그래서 작은 조각들로 쪼개서 만들자. 이게 바로 칩렛인 거예요. 자, 그래서 칩렛 기술을 이용한다라는 뜻은요, 바로 고성능 칩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고성능 칩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기는가? 반도체 산업에서는 칩을 기판에 붙이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요, 이러한 붙이는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이 칩렛 시대의 수혜를 볼 텐데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 가장 어려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보게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요, 지금 이 작은 칩 조각들을 커다란 기판에 붙이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 누가 있는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TSMC입니다. 자, TSMC는요, 전공정에서도 칩을 굉장히 잘 만들지만 이 후공정에서도 기판에 칩을 굉장히 잘 붙이기로 소문난 기업이에요. 자, 칩렛 기술도 이 TSMC가 현재 가장 앞서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보다 5년 이상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주로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지금 TSMC를 바짝 뒤쫓고 있는가? 바로 인텔입니다. 자, 인텔도요, 후공정에서는 TSMC의 뺨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때릴 수 있는 막강한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들 두 기업이 작은 칩 조각들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두 기업만이 칩렛 시대 수혜 기업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붙이는 작업은 TSMC와 인텔이 직접 하면서 수혜를 얻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붙이는 작업을 더욱더 다양한 기업이 수행하면서 수혜 기업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붙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붙여주는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잠시 후에 말씀드릴 기판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든지 그 외에 좀 관련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수혜의 범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차근차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꼭 또 하나 받는 질문이 있어요. 호돌이님, 그러면요, 작은 칩 조각들을 붙이는 이 작업이요, 후공정이잖아요, 후공정. 그러면 우리나라의 후공정 대표 기업으로는 네페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네페스도 칩렛의 수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은 이 칩렛이 정말 최고 사양의 칩들, 너무나 성능이 좋은 칩들을 만드는데 한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칩 조각들을 붙이는 이 기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페스가 후공정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칩렛들을 붙여줄 만큼 이 굉장히 높은 붙이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네페스가 추후에는 계속해서 우리도 칩렛 사업할 거예요. 칩렛 사업으로 진출할 준비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몇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네페스를 수혜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번 좀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칩렛 기술은요, 커다란 칩을 작은 조각조각 내서 이어 붙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레고 블럭을 가지고 노는 것 같다라고 해서 레고 라이크 패키지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기술이다라고 앞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레고를 사오면 어떻습니까? 레고를 딱 뜯으면 안에 수많은 조각들이 막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커다란 기판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판이 있어야지만 블럭들을 쌓아 올라갈 수가 있죠. 자, 칩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칩 조각들을 이어 붙여줄 텐데 이때 이 기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판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우리의 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의 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뇌, 소뇌, 간뇌 여러 가지 뇌들이 나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간뇌, 대뇌, 소뇌 사이에는 수많은 통로들이 만들어져 있고 끊임없이 굉장히 다양한 신호들이 아주 빠르게 오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신호들이 굉장히 빠르게 오갈 수 있어야지 우리 머리가 더 좋아진다라고 해요. 자, 반도체 칩도 정확히 마찬가지예요. 커다란 기판 위에다가 칩 조각들을 딱딱딱 붙여주면 반드시 이 칩 조각과 칩 조각 사이에 수많은 신호들이 오갈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통로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훨씬 더 빠르게 오갈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러한 칩렛들 사이에 오가는 데이터 통로를 어디에 만들어주는가? 바로 기판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칩 조각과 칩 조각이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바로 아래에 있는 기판을 통해서 데이터가 오가게 된다. 이때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오가야 이 전반적인 칩의 성능이 올라가게 되고 더욱더 고성능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판에 만들어지는 통로가 아주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기판이 굉장히 고성능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사진에서 보시는 이 칩은요, 2020년에 암과 TSMC가 함께 손을 잡고 만든 칩렛 구조의 칩인데 지금 보시면 커다란 기판 위에 조그만한 칩렛이 두 조각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래에 있는 기판이요, 이 기판이 엄청난 고성능 기판입니다. 기존의 반도체 업계에서 사용되던 기판보다 회로가 수십 배 이상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 굉장한 고성능의 기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차가 오가는 도로가 왕복 10차선짜리 도로라면 이 기판은 마치 왕복 500차선 이상의 도로의 역할을 한다. 자, 이처럼 고성능 기판을 통해서 고성능 칩을 구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기판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 이 기판의 중요성을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기판이 너무나 고성능이에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기판을 누가 만들어 왔습니까? PCB 업체들이 PCB 기판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말 고성능 칩렛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쓰이는 기판은 정말 고성능 기판이어야 되는데 일부 기판은 기존 기판 업체들이 만들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고성능 칩렛 칩에서 사용될 새로운 기판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판은 누가 만드는가? 반도체 업체들이 직접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 만든 초고성능 기판을 인터포저라고 부릅니다. 인터포저는요,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온갖 증착식각 어려운 공정들, 여기에 더해서 TSV와 같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공정들까지 총동원돼서 만들어지는 기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반도체 산업을 공부하시다 보면 2.5D 패키지라는 표현이 자주 보일 겁니다. 2.5D 패키지는 바로 인터포저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칩 조각들을 붙인 기술을 의미해요. 자, 2.5D라는 표현은요, 2D와 3D의 중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2.5D라고 부르는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반적으로 반도체 칩 두 개가 수직으로 붙어 있으면 3D 구조로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반도체 칩 두 개가 수평으로 붙어 있으면 2D 구조로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두 칩이 수직으로 붙어 있을 때, 즉 3D로 붙어 있을 때 이 두 칩이 굉장히 고성능 칩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2D로 붙을 때는 고성능 칩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도대체 2.5D는 무엇인가? 인터포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엄청난 고성능 기판이라 그랬죠? 이때 인터포저 기판이 엄청난 고성능 기판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터포저 기판 위에 칩 조각들이 분명히 수평으로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는 기판이 굉장히 고사양 기판이다 보니까
마치 이 칩 조각들이 3D로 붙어있을 때처럼 굉장히 고성능으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칩들이 붙어있는 모양새는 2D 구조이지만 성능은 거의 3D에 준한다라는 것이죠. 3D 같은 2D라고 해서 2.5D 패키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2.5D 패키지는 다른 말로 인터포저 테크놀로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터포저 기술을 활용해서 칩 조각들을 이어 붙이면 이를 2.5D 패키지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기술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이제는 인터포저를 쓰지 않아도 2.5D 패키지라고 불리는 그러한 기술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딱 드리면 어떤 의문이 생기십니까? 이 인터포저는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는 PCB 업체들은 할 역할이 사라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터포저는요, 너무나 비싸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요?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던 PCB 업체들이 만든 기판은 보통 1,000원에서 10,000원 단위로 셉니다. 그에 반해서 인터포저는 너무나 비싼 기판이기 때문에 보통 10,000원에서 100,000원 단위로 셉니다. 특히 고성능 서버용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10몇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이 인터포저가 기존 패키지 기판의 역할을 모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인터포저가 다 대체하기 위해선 인터포저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야 돼. 그런데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가? 인터포저 기판이 위에 칩렛들을 쩍쩍쩍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번 PCB 패키지 기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포저 기판과 PCB 패키지 기판이 함께 쓰이는 방향으로 우선은 이 인터포저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PCB 업체들이 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피해가 아니라 수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성능 기판을 받쳐줄 아래에 있는 PCB 기판도 어떤 이슈가 생기는가? 성능이 아주 높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PCB 업체들이 제조하는 기판 중 가장 성능이 높은 기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판에 만들어진 수많은 회로들도 아주 조밀조밀할 것이고, 이 조밀조밀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기업도 제한적일 것이고, 당연히 기판의 단가도 높고 경쟁 강도도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칩렛 기술들이 확대가 되면 칩의 면적이 계속해서 넓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기판의 면적도 함께 넓어져야 합니다. 자, PCB 업체들은요, 기판의 면적에 비례해서도 또 한 번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PCB 업체들이 수혜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이 칩렛용 이 PCB 기판은 가장 고성능 기판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고성능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누구인가? PCB 기업들 중 가장 선두 기업만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얻고, 이 기술이 추후에 수년에 걸쳐서 점점점 보편화되면 칩렛용 PCB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2019년에 AMD가 칩렛 칩을 출시하게 되면서 고성능 패키지 기판을 공급하면서 수혜를 본 기업이 세계적인 PCB 기업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마이크론보다는 다소 규모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수혜를 본 기업으로는 또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텔도 삼성도 끊임없이 칩렛 칩을 출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칩렛 기술이 확대가 될 텐데, 또 세계적인 PCB 기업인 일본의 이비덴도 이 수혜 범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다 해외 기업이네요. 자, 그리고 대망의 국내 기업 있죠.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물론 유니마이크론, 이비덴 같은 기업에 비해서는 후발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러한 칩렛 시대에도 꾸준히 대응을 해왔고요. 그리고 드디어 2022년 들어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삼성전기도 AMD의 서버용 CPU에 고성능 패키지 기판을 공급하기로 확정된 것입니다. 삼성전기는요, 또 인텔이 먼저 요청을 해서 이러한 고성능 기판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기로 함께 협약을 맺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삼성전기는 주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용 FC BGA 기판만 제한적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서버용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 칩렛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 수혜 범위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일까요? 앞으로 삼성전자도요, 계속해서 2.5D 패키징을 확대 생산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2.5D 패키징 기술을 확대하게 되면 삼성전기가 자연스럽게 수혜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삼성전자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 확대를 노리고 있죠. 실제로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는 함께 손을 잡고 2.5D 패키징용 기판을 계속해서 개발해왔고 또 일부 제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바로 이처럼 AMD 쪽으로도 그리고 인텔 쪽으로도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러한 칩렛용 기판을 확대하면서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현 시점에서
칩렛용 PCB 제품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기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선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근래 반가운 소식이 점점 전해져 오고 있어요. 자, 대덕전자도 FCBGA라고 불리는 고성능 PCB 기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만, 칩렛용 제품 같은 아주 고성능 제품보다는 차량용 또는 통신 장비용처럼 비교적 단가가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대덕전자는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기 다음 가는 이 PCB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만, 세계적인 PCB 업체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꽤나 후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비덴이나 유니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그러한 동급의 제품을 팍팍팍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드디어 이제는 차근차근 실력을 쌓으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어려운 제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하반기부터 엠코 테크놀로지와 함께 개발해온 2.5D 패키징용 기판, 즉 칩렛까지도 확대 채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고성능 FCBGA 기판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연산칩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함께 기판 위에 붙어있는 이종칩 패키지 쪽에 이제 쓰일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HBM 기술이라고 부르죠. 그동안 이 대덕전자가 우리도 삼성전기처럼 FCBGA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으로는 야, 너네 FCBGA를 하긴 하지만 삼성전기처럼 아주 고사양 제품은 아니잖아, 주로 자동차용이잖아, 이러한 평가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삼성전기를 발맞춰 뒤따라가면서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큰 영역으로 계속해서 진출하는 중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후발 기업인 LG 이노텍도 계속해서 이러한 FCBGA라는 고성능 패키지 기판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LG 이노텍은 안타깝게도 많이 늦었습니다. 대덕전자보다도 뒤처져 있는 후발 기업이에요. LG 이노텍도 계속해서 대덕전자처럼 꾸준히 제품군을 확대하고 성능을 끌어올려 가면서 계속해서 이 기판의 사양을 올려갈 예정입니다. LG 이노텍은요, 아직은 이러한 칩렛용 FCBGA 사업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또 제품을 출시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네트워크용 FCBGA, 통신 장비용 FCBGA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만, 자본력이 워낙 막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더욱더 고성능 FCBGA 양산 계획까지 갖추면서 이쪽 시장에 점점점 발을 들일 예정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바로 수혜기업이라고 묻긴 좀 어렵고, 좀 롱텀,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 칩렛을 도입하는 제품들이 확대가 될수록 최고 사양의 PCB 기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칩렛 기술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 이들 PCB 업체만 수혜를 볼까요? 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수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수혜를 봅니다 라고 결론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수혜를 보는지 기술적인 이야기도 함께 다음 시리즈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기업 누가 있다, 결론만 딱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영상 몇 개도 함께 같이 보시면서 칩렛을 공부하시면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었습니다.